포물선의 역학과 물투의 역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포물선 운동을 할 수 있냐, 등속 원 운동을 하냐, 진자 운동을 하냐, 이거 세 가지거든요. 그걸 뺀 나머지 역학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하나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잡을게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오메가 포물선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듣고 가. 그래서 포물선 운동에 대한 얘기만 살짝 해보자. 역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야. 우리는 이 포물선 운동을 배우려고 등속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을 배운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건물 위에, 자, 20m 높이의 건물 위에 내가 올라가서 공을 던져. 자, 2kg짜리 공을 5회 빠르기로 던진다고 쳐보자.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건물 위에서 공을 던져요. 자, 던지면 내 손을 떠난 그 후부터 보는 거야. 내 손을 떠난 그 후에 속력이 5로 수평으로 던졌어요. 이런 얘기야. 그럼 이 공을 어떤 모습으로 운동할까? 보면 내가 수평으로 던졌으니까 얘가 수평으로 계속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이유가 뭐니? 해서 그렇죠. 중력이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얘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져.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요번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포물선 운동은 방향과 빠르기가 모두 바뀌는 운동이야. 그 이유가 힘을 비스듬한 방향으로 받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운동하는 동안 힘은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비스듬하단 말이죠.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을 해. 엄청 복잡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이가 움직일 때 같은 시간 간격으로 공의 위치를 다중성강 사진기로 따다다다다다다 찍는다면 실제로 얘는 1초 지난 후에 공이 여기에 있고요. 또 1초 지난 후에 공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공이 여기 있고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포물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공의 운동을 수평 방향으로도 공이 가고 있고요. 수직 방향으로도 공이 낙하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수평 방향으로는 공이 어떻게 가고 수직 방향으로 공이 어떻게 가는지를 따로따로 보는 거야. 한꺼번에 보면 복잡해 보이니까. 따로따로 보면 수평 방향으로 공은요. 실제로 맨 처음에 여기 있던 공이 그 다음 시간엔 여기, 그 다음 순간에는 여기, 그 다음 순간에는 여기가 있어요. 보이세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요. 수평으로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만큼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면 얘는 수평 방향으로 방향도 빠르기도 바뀌지 않는 등속도 운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평만 보면 등속도야. 됐어? 그럼 등속도 운동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얘기죠. 왜 얘는 수평으로 등속 운동할까? 그건 얘를 던지는 순간 수평 방향으로 더 이상 힘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운동하고 있는 동안 더 이상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도 따로 떨어뜨려 보자. 한꺼번에 보면 복잡하니까 따로따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직 방향을 따로 보면 처음에 공이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공이 여기 있다가 그 다음 여기 있다가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보면 처음에는 조금 늘었어. 그 다음에 엄청 많이 가죠. 그래서 수직 방향의 이 포물선의 운동을 보면 사실은 같은 시간 동안의 간거리가 점점 늘어나요. 그건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점점 빨라지게끔 되어 있네. 점점 빨라지고 있네.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 아, 속력이 빨라지네? 그럼 힘 받았어야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 방향으로 무슨 힘인가 받았나 봐. 그러니까 빨라졌겠지? 이 힘이 뭘까요? 바로 중력입니다. 됐어?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 애는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러면 나 알아. 그러면 얘는요. 중력만 받고 떨어져요. 공기저항 무시하니까. 수직 방향으로는.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중력만 받고 떨어지니까 무슨 운동할까? 자유낙하 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힘만 받고 떨어지니까 얘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 운동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내 눈에는 떨어지면서도 옆으로 가니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뜯어서 보면 사실은 수평으로는 그냥 등속, 수직으로는 그냥 자유낙하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20m 건물 위에서 떨어뜨렸으니까 얘가 자유낙하에서 수직으로 20m 내려올 거잖아. 몇 초 걸릴까? 이게 돼야죠. 20m를 자유낙하할 거야. 20m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빠른 속도로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뭔지를 봐야죠. 어차피 아래쪽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외웠던 거 기억나죠? 근데 쟤는 맨 처음에 수직 방향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없어요. 그 수직 방향으로 낙하한 거리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S라고 안 쓰고 H라고 써요. 그래서 실제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낙하 거리는 2분의 1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니까 GT 제곱 이게 낙하 거리와 시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맞아.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낙하 거리와 시간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게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가 20m 낙하했기 때문에 20m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T는 정리되겠죠? 루트 G분의 2H로 바꿔서 풀어도 되고 그냥 여기다 넣고 풀어도 되고 네 맘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 루트 중력가속도 10으로 볼게요. 2 곱하기 낙하거리 20m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아, 이 새끼 2초 만에 떨어졌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어. 그래서 얘는요. 2초 만에 20m를 낙하한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이때 얘가 건물로부터 얼마만큼 앞에 가서 떨어진 거야? 이거 옆으로 간 거리 이거 얼마야?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얼마만큼 수평으로 날아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그럼 바닥에 닿을 때까지 2초 걸렸으니까 얘는 2초 동안 수평으로 날아갔겠네? 맞아. 됐어? 근데 내가 수평으로 던진 속력이 얼마야? 5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이 건물에서 떨어진 거리가 얼마? 물론 10m라는 뜻이죠. 1초에 5m씩 가니까. 그래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2초 걸렸으니까 건물로부터 10m 앞에 떨어졌겠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괜찮겠어? 하겠어? 자, 그랬을 때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얘가 아래로 떨어질 때 자유낙하 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건물에서요. 제요. 수평으로 오라는 빠르기로 던진 우리의 공 A와 안 던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자유낙하 시킨 B라는 공하고요. 같은 높이에서 한 놈은 옆으로 던지고 한 놈은 그냥 떨어뜨려. 누가 바닥에 먼저 떨어져? 누가 바닥에 먼저 떨어져? 누가 바닥에 먼저 떨어질까요? 동시에 떨어집니다. 얘도 아래로 자유낙하 중력가속도. 얘는 아래로 자유낙하 중력가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높이만 같다면 그래서 동시에 떨어져야죠. 그래서 얘도 2초 만에 바닥에 닿을 거고요. 얘도 2초 만에 바닥에 닿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던지나 그냥 떨어뜨리나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수직 방향으로 얘가 자유낙하 한다는 걸 얘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단 차이점은 얘는 그냥 아래로 떨어지기만 하는데 얘는 떨어지는 과 동시에 옆으로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떨어질 것뿐이죠. 옆으로 간다고 해서 낙하 시간이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자유낙하니까. 알겠어? 자, 그랬을 때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요. 누가 클까요? A가 클까? B가 클까?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은? 이라고 하면 얘는 바닥에 닿기 직전 2초 만에 떨어졌으니까 가속도,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하면 1초의 속력이 10씩 빨라지잖아? 2초 지나면 이 새끼 20의 속력이 되겠지. 얘도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의 속력이 20입니다.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처음에 던진 속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닥에 닿을 때 얘 속력 얼마야? 이거 두 개 합성한 이 방향이 실제 속력 방향이고 속력의 크기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그래서 이 속도니까요. 루트 이거 직각삼각형 피타 400 더하기 25니까 루트 425 얼마냐? 그냥 425인가? 안 벗겨지나? 그래서 급빠르게 이루어져요. 그러니 얘에 비해서 얘가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더 큽니다. 알겠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죠? 이게 바로 포물선 운동의 정체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반쪽짜리 포물선이야. 이건 반쪽짜리 포물선이야. 포물선을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봐 드린 겁니다. 자, 반쪽짜리 포물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반쪽 말고요. 완벽한 형태의 포물선 운동 보여드릴게요. 완벽한 형태의 포물선 운동을 보여드리면 바닥에서 공을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져. 그러면 공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할 거고요. 공기 저항이 없으면 완벽하게 양쪽이 대칭인 구조를 띱니다. 공기 저항이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일 수가 없는데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랬을 때요. 내가 이 아이를 수평 비스듬한 방향으로요. 얼마의 속도로 처음에 던질 거냐면 20의 빠르기로 던질 거고 처음에 얘가 이루는 각도가 얼마냐면 30도 방향으로 던졌다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어? 바닥에 닿을 때까지 간 거리가 얼마야?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내가 비스듬한 방향으로 20의 속도로 던졌다면 사실은 얘는요. 비스듬한 방향이니까 습관적으로 수평 방향으로는 얼마의 속도로 던진 거야? 수직 방향으로는 얼마의 속도로 던진 거야? 이제부터는 벡터를 정확하게 분해하셔야 됩니다. 비스듬한 방향으로 내가 20의 속도로 던졌다는 건 우리 알죠? 자, 수평 방향으로 4N의 힘이 수직 방향으로 3N의 힘이 작용하면 실제로 이물체가 받는 힘은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이 실제 힘 방향이야. 이거 알아 몰라? 이거 알아 몰라? 알아. 그랬을 때 이 힘은요. 그래서 5N의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비스듬한 방향에 5N의 힘이 있으면 이걸 수평 방향의 힘하고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해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90도고요. 요 각도가 30도라는 뜻이야. 그랬을 때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요 자체가 피탄 거 보이시죠? 뭐요? 그래서 요 자체가 피탄데요. 여기가 만약에 5고요. 이 각도가 30이면 이 힘은 얼마예요? 요 방향의 요 힘은 얼마예요? 요거요. 5 곱하기 코사인 30도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 아세요? 이해돼? 이해돼? 다음 주에는 힘 설명해 줄게. 요거는요. 직각삼각 이런 사인 코사인 뭐 알아 몰라? 아는 건 맞아? 아는 건 맞아?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요 빗변의 길이가 5니까 5 곱하기 사인 세타로 계산하시는 거 아세요? 요것만 알면 돼요. 물리에서. 이거밖에 안 써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각의 옆에 값은 코사인 값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은 사인 값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되겠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에 해당되는 요 속도가 2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평 방향 속도, 수직 방향 속도 얼마냐면 원래 속도 V에 코사인 세타 값을 하면 수평 방향 속도고요. 원래 속도 V에 사인 세타 값을 하면 수직 방향 속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비스듬한 방향으로 공을 던졌다는 건 사실은 수평 방향 속도가 20 곱하기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는 수평 방향으로 신루트 3의 빠르기로 던진 것과 같은 효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조금 기억하셨으면 루트 3이 대략 얼마냐면 1.7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17의 속력으로 수평으로 던진 것과 같은 효과야. 뭐 이런 것도 대충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속도 얼마입니까? 수직 방향 속도는 요 속도 V에 사인 30도여야 되니까 20 곱하기 사인 30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수직 방향 속도는 10이라는 빠르기로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공을 비스듬히 이 방향으로 20의 속력으로 던졌다는 건 사실은 수평 방향으로 공을 신루트 3이라는 공을 하나 던지고 수직 방향으로는 10의 빠르기로 공을 던지고 있어. 그래서 공을 두 개로 찢어서 보는 게 맞습니다. 두 개로 찢어서 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공을 던졌을 때요, 이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속도를 가지면서 얘가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니? 그때 보세요. 얘가 수평의 속력으로 신루트 3의 속력을 갈 건데 얘는 무슨 속력을 할까요? 던지고 나서부터는 수평 방향으로 어떤 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 속도는 어디서나 다 똑같이 그대로 신루트 3의 빠르기를 가지고 간다. 수평 방향 속도 절대로 바뀔 수 없다. 왜? 날아가는 동안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힘을 받지 않아서 등속도로 가야 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수직 방향은요. 수직 방향은 얘는요, 처음에 똑바로 던져 올린 것과 같은 효과야. 얼마의 속도? 10의 빠르기. 그럼 10의 빠르기로 공을 던지네? 그래서 똑바로 올라가네? 근데 얘는 힘을 받네? 무슨 힘?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네? 그럼 이거 알구나. 공을 10의 빠르기로 똑바로 던져 올리면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1초 동안만 올라가서 수직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간다. 맞아요? 이 얘기죠. 그래서 얘는 수직으로 10이라는 빠르기로 던졌으니까 속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1초가 되면 수직 속도가 0이 돼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거기가 어디다? 여기다. 포물선 운동에서 최고점이요, 수직 속도가 0 되는 순간의 높이입니다. 그때까지만 가요. 됐어. 그래서 얘는 가면서 수직 속도는 점점 줄어요. 그래서 수직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최고 높이입니다. 이때 잘 보세요. 그러면 최고 높이에서 속력 0이니? 아닌 거 아시죠? 수직 속도는 0이지만 수평 속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의 속도가 바로 이물체의 수평 속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최고점에서의 속도는 있습니다. 어떤 속도가 있냐면 수평 속도만 남아있습니다. 수직 속도는 0입니다. 그래서 수직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만 올라가는데 그 수직 속도가 0이 될 때까지가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야. 그러면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 보이시죠? 수직 속도가 10이니까 몇 초? 몇 초? 몇 초? 수직 속도 1로 던졌어. 몇 초 동안 올라가? 1초. 그거 어떻게 계산했냐?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인 거도 어떻게 알았어? 그거요. 수직 방향의 속도를 중력과 속도를 네 머릿속에서 나누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수직 방향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누시면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되는 거야. 수직 속도가 10이고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1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직 속도가 10이 아니고 17이던 13이던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수직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누시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나오죠. 되겠어? 그러면 올라가는데 1초 걸렸어? 그럼 내려올 땐 똑같이 1초. 되겠어?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의 2배가 실제로 포물선 운동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입니다.
순간 얘가 수평으로 날아갔네? 맞아요. 그럼 수평거리 얼마입니까? 아세요? 수평 속도가 10루트 3이고요. 2초 동안 날아갔으니까 수평 거리는 수평 속도에다가 총 걸린 시간을 곱하시면 돼요. 수평으로 운송운동이니까. 그래서 10루트 3에다가 2초를 곱하시면 수평으로 날아간 총 거리가 20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입니다. 최고점의 높이 얼마예요? 그건 수직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거리니까 수직 속도가 10이고요. 0이 될 때까지 1초 걸렸잖아요. 그러면 올라간 높이가 5m겠죠. 맞아. 이렇게 가는 거야. 항상 올림에서 역학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어려운데 마지막 역학은 포물선이야. 왜요? 자, 그래서 포물선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안 들어서 못 풀기 때문에 선생님이 짧은 시간 내에 정리를 좀 해봐 줬어요. 여기까지 하죠. 정리하십시오.